10.2.7 드래그 앤 드랍. 이번에는 마우스 다운과 마우스 무브, 마우스 업을 이용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드래그 앤 드랍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드래그 드랍 핸들러라는 클래스를 구현해서 이 드래그 앤 드랍 로직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를 보시면요, 이제 드래깅이라고 해서 현재 드래깅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불형으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옵셋이라고 해서 드래깅을 시작했을 때 마우스 좌표를 이 옵셋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는 이와 같이 myParent를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myParent는 드래그 앤 드랍이 되고 있는 현재는 폼입니다. 폼의 참조값을 이와 같이 컨트롤형으로 이와 같이 보관을 해 두고 있습니다. 마우스 다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다운에서는 현재 이벤트를 발생시킨 이 send라는 참조값을 이용해서 컨트롤형으로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우스 다운이 시작되는 순간 드래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드래깅을 true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다운이 되었을 때 마우스의 좌표를 2.x, 2.y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포인트 객체로 만들어서 옵셋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드래깅하는 컴포넌트가 있을 때 이 컴포넌트가 여러 개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칠 때 제일 앞부분으로 보내기 위해서 myControl.bring to front라고 호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컴포넌트가 겹쳤을 때 드래깅하는 컴포넌트가 제일 앞쪽으로 오게 됩니다. 마우스 무브에서도 현재 이벤트를 발생시킨 컴포넌트의 참조값을 컨트롤형의 객체로 이와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드래깅 모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드래깅이 true인지를 확인합니다. 드래깅이 true라면은 컴포넌트를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좌표를 계산해야 됩니다. 마우스 다운을 했을 때의 X좌표, Y좌표, 즉 마우스의 좌표와 현재 무브를 하고 있을 때의 X좌표, Y좌표를 차를 구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좌표와 마우스 다운을 했을 때의 X좌표의 차를 구해서 현재 컨트롤의 레프트에, 그리고 Y의 차를 구해서 컨트롤의 탑에 이렇게 반영을 하면은 컴포넌트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우스 업에서는 이저 드래깅만 이렇게 폴스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우스 다운이나 마우스 무브, 마우스 업 세 개의 이벤트 핸들러는 이렇게 만들어만 두었지 어디에도 장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장착하기 위해서 별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뒀는데요. add control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컴포넌트를 하나 주면 이 컴포넌트에 세 개의 이벤트 핸들러를 장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에 마우스 다운에 이 이벤트 핸들러를, 그리고 마우스 업에도 이벤트 핸들러를, 마우스 무브에도 각각 이벤트 핸들러를 3개를 이렇게 장착시켜주고 있습니다. 드래그 드랍을 지원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면 이 클래스를 사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드래그 드랍 핸들러 객체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메모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는 드래그 드랍이 될 폼의 참조값을 이렇게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래그 드랍 핸들러에 add contro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버튼을 이렇게 추가시켜 줍니다. 이 버튼을 추가시켜 주면은 여기에서 이 버튼을 받아서 이 버튼에 마우스 다운과 마우스 업, 마우스 무브 이벤트 핸들러를 각각 추가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블과 체크박스에도 이렇게 추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버튼과 레이블, 체크박스 이 세 가지에 자동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지원하게 됩니다. 10.2.8 application.doEvents. 이 application.doEvent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벤트를 처리할 때 하나의 이벤트에 너무 많은 작업을 넣어두게 되어서 다른 이벤트를 처리 못하게 될 때 응답 없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응답 없음과 같은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doEvents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튼 1과 버튼 2의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핸들러 내에서는 버튼 1의 이벤트 핸들러 내에서는 1억 번 정도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오래 걸릴 경우 다른 메시지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폼을 건들게 되면 응답 없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버튼 2의 경우에는 1억 번 정도 계산을 하고 있을 때 두 이벤트즈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벤트즈를 만나게 되면 잠시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모두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이 포문을 다시 동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 없음과 같은 메시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 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사용하게 되면은 중간에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다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2.9 메시지 후킹.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은 이벤트 핸들러 앞단에서 메시지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wnd flag이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드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wnd flag을 오버라이드 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벤트 핸들러 앞단에서 메시지를 전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WND 플락의 매개 변수를 보시면 이와 같이 메시지 구조체가 넘어옵니다. 이 메시지 구조체에 MSG라는 속성을 이용하면은 이때 어떠한 메시지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MSG가 0x200, 즉 마우스 무브일 때 이와 같은 작업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이 처리되고 난 다음입니다. 이 작업이 되고 처리되고 난 다음에 base.wnd 플락을 호출할 수도 있고 base.definition 플락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base.wnd 플락을 호출할 경우에는 이후에도 이 메시지가 다시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마우스 이벤트 핸들러를 이와 같이 구현해 두었다면은 바로 base.wnd 플락이 있다 그러면 이후에도 마우스 무브라는 이벤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base.definition 플락이라는 것이 호출된다면 이후에는 이 메시지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10.3 그래픽 GDI 플러스 10.3.1 그래픽스 클래스. 이 그래픽스 클래스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이 그래픽스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인트 이벤트에서 제공되는 그래픽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우리가 직접 그래픽스 객체를 create graphic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인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다시 그려질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페인트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를 이렇게 추가했다면 이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는 화면이 다시 그려질 때마다 호출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림을 그리면 항상 그림이 그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의 매개 변수로 페인트 이벤트 ARGS라는 것이 넘어옵니다. 이 ARGS의 그래픽스라는 속성이 바로 그래픽스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문자열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로우 스트링을 이용해서 헬로 페인트라는 문자열을, 폰트는 굴림체에 20을 주고, 그리고 브러쉬는 그냥 단순 블랙으로 줬습니다. 50, 50의 문자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그래픽스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reate graphic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픽스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구의 그래픽스냐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this.이라고 했기 때문에 폼의 그래픽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픽스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폼에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문자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reate graphics로 그래픽스 객체를 생성했다면 반드시 dispos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원을 해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create graphics를 얻어서 이와 같이 그린 그림은 이 클릭하는 순간 한 번만 그려지기 때문에 화면이 갱신될 경우에는 그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다시 그려질 때마다 페인트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그려지며, create graphics 같은 경우에는 그리는 그 순간에만 그려지며 그리고 화면이 갱신되면 그 화면이 사라지게 됩니다. 10.3.2 그리기 함수. 이번에는 그래픽스의 그리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그리기입니다. 이 선그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펜이 필요합니다. 펜을 만드실 때는 기본 펜인 펜지의 블루라든지 레드, 이와 같은 식으로 펜을 만들 수도 있으며,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이 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펜에 색상과 두께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펜을 생성하게 되면 두께 1의 기본 색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두께를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펜의 스타일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시 스타일을 이용해서 펜이 도트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트 위에 다양한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펜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드로우 라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드로우 라인은 선을 그리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XY 좌표와 두 번째 XY 좌표를 넣어주고 그리면 되겠습니다. 렉탱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XY 좌표와 위드스와 하이트를 넣어주고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클립스는 타원인데요. 첫 번째 XY 좌표와 두 번째는 위드스 하이트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그리기에서는 드로우 렉탱글과 드로우 이클립스가 사용되는데, 면그리기에서는 이와 같이 필이라는 것이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필 렉탱글과 필 이클립스라는 함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매개 변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펜 대신에 브러쉬가 들어갑니다. 펜은 단순히 선을 그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이 브러쉬는 면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붓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색 레드 블러쉬와 퍼플 블러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블러쉬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문자열을 그리기 위해서는 drawString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때 문자열을 주고요. 여기에 넣어주는 것은 바로 폰트와 브러쉬를 여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폰트를 만드실 때는 이와 같이 폰트 패밀리를 이렇게 지정을 한 뒤에 폰트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폰트 객체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문자열이 그려질 좌표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